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기는 이제 나를 구속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셔야 돼요. 네, 나를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영장을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법원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데 해당 법원에 연락을 하셔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각 법원마다 영장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장계에 연락을 하셔서 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말을 수사기관부터 들었으니 해당 청구서를 가서 복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어떤 이제 본인에 대한 경찰 내지 검찰의 어떤 수사가 계속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청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내가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요. 영장을 복사해서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거기서 입장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 사실로 되어 있는 범죄 사실로 되어 있는 사기 내용을 내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고 다툴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는 그 입장을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다툰다고 한다면 왜 다투는지, 그 범죄 사실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의견서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장을 보신 다음에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시면서 그 한 줄 한 줄의 내용을 인정할지 다툴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따져 나가셔야 됩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를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그 법원이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여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출석을 하셔서 왜 나를 구속하면 안 되는지를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 절차에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검찰이나 경찰의 주장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절차에 참석하시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서 고민하실 사항입니다. 해당 절차는 이제 그 변호사만 보내는 절차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그 당일날 이미 이제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는 이제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하시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 변호사와 함께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과 함께 유치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나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영장이 발부되면 그 상태에서 쭉 구속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구인이 된 상태에서 출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제일 고려하셔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아니면은 부인하고 다툴지인데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실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내 신변 자체가 묶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묶인 상태에서 이제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임하셔야 됩니다. 풀린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변소를 하는 데 있어서 변호인과 연락을 해서 전략을 짜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시킨 이후에 수사를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 절차는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반면 피의자나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짧으면 2, 3일, 길어도 5일, 6일 정도 내에 이
입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의 내용을 보충하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즉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변론 전략을 짜고 의견서를 쓰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은 이제 개인 당사자가 직접 하시기는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어떻게 변론 전략을 짤 것인지, 어떻게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떤 변호인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